자, 오늘 주제는요, 3기 신도시 파급 효과 얼마나 클까? 자, 3기 신도시가 지금 발표가 됐죠. 물론 다 발표된 건 아니지만은, 우리 그것도 뭐 예상과 크게 어긋나지 않게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3기 신도시가 발표를 됐는데 제가 한번 보니까요, 1989년, 2003년, 2018년, 이 해의 공통점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요. 이 정부가 폭등하는 그런 부동산 집값, 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신도시 건설을 발표한 해입니다. 예. 89년, 2003년, 2018년. 89년은 1개 신도시, 유명한 일산, 분당, 평촌, 삼본, 중동 해서 1기 신도시죠. 예, 5개 신도시. 2003년 2기 신도시. 2018년 드디어 3기 신도시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신도시 개발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나? 우리 과거를 한번 보자고요. 자, 1989년도에 1기 신도시, 주택은 턱없이 부족하고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그런 시절에 1기 신도시 개발을 발표했죠. 자, 그래서 이때는요, 경제가 우리가 폭발적으로 막 급격하게 성장을 했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화 현상이라 그래서 시골에서 이 농촌에서 이 도시로 서울로 많은 분들이 왔죠. 와서 일자리를 찾아서 오다 보니까 이런 또 인구가 급증을 하죠. 그래서 주택 수요도 급증을 하게 돼서 집값이 상승하니까 1기 신도시 총 200만 호 건설, 200만 호 건설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때는요. 급등하던 이런 그 아파트 가격이 1기 신도시 발표를 하고서도 계속 급등을 했지만 처음으로 입주하던 시점인 91년 하반기부터는 이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갔다라는 게 1기 신도시의 가장 그 파급 효과입니다. 자, 우리 2003년도 2기 신도시 한번 보시죠. 2003년도는 외환위기 이후에 2000년 초에 전 세계 경제가 상승 국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상승 국면을 그렸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커져서 이 돈들이 전 세계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집값들 상승했고 우리도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계 경제와 지금은 이제 하나의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무조건 뭐 부동산이 오르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은 또 떨어지고 세계 경제는 좋은데 우리나라만 또 안 좋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의 글로벌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2003년도에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 세계 집값들이 막 상승을 하니까 참여정부에서 뭘 했어요?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규제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투기과열지급 및 종부세, 가장 큰 이 종부세, 지금도 이때 도입이 된 겁니다. 이때 도입이 돼서 이때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종부세 강화, 종부세가 나오고 있죠.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이때 드디어 나오기 시작해요. 2003년도부터. 자, 그래서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피다 보니까 이 공급 물량 부족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세종시의 이 행정수도 이전, 그 다음에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이런 기업, 이런 데들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드디어 수도권에 2기 신도시 건설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한강 신도시, 동탄 1, 2, 고덕, 광교, 판교, 위례, 옥정, 운정, 파주 운정, 검단 신도시까지 2기 신도시 계획이 이때 폭발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랑 1기 신도시랑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89년도와는 다르게 2기 신도시는 이 대규모로 1기 신도시 거의 2배 이상의 규모로 대규모로 짓다 보니까 신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이 땅을 확보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매년 15조 원이 넘는 토지 보상금이 이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재투자가 되면서 집값을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울과 이런 경기권 많이 집값을 끌어올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2006년 한 해에 서울 아파트 23.46%가 상승했고요. 임기 5년 동안 참여정부 임기 5년 동안에 서울 아파트값 56.6%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만 서울만 수도권만 상승했느냐? 그게 아니고 이 부동산 가격이 이 전국적으로 막 오르기 시작해요. 전국적으로. 막 혁신도시니 기업도시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바람에 전국적인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랑은 좀 다르죠? 1기 신도시 때와는. 자, 지금 3기 신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급등하는 서울 집값이 원인이 공급 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부에서는 아니다. 서울 집 부족하지 않아. 만약에 집이 부족하다면 우린 경기도에다가 공급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 많이 했죠. 예, 그런데 처음에는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 아니라고 했던 정부에서 지금 공급 부족을 시인을 한 거죠. 그래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3기 신도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 남양주가. 과천은 좀 작고요. 인천, 계양 이렇게 일단 네 군데를 발표했죠. 근데 요 장점은 뭐냐면은 오히려 1기 신도시보다 입지는 더 가깝다는 겁니다. 이 서울하고. 예. 그래서 상당히 장점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남양주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공급이 많아서 집값이 이게 상승을 못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대규모로 이 공급을 한다면 오히려 더 그 지역에 이 집값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과다한 지역에다가 지금 하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다가 지금 지정을 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2기 신도시 개발할 때 토지 보상 문제가 크게 불거졌죠. 지금은 더 불거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전보다 지금 이해관계가 더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 토지 보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이 교통 문제, 가장 큰 거 교통이죠. 지금 2기 신도시도 교통망이 제대로 확충이 안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광역교통망을 확충해서 이 서울 접근성 개선 여부가 성공이 달려있다. 이 3기 신도시에.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신도시를 건설할 때 가장 문제가 양질의 일자리거든요. 일자리가 없으면 다 어떻게 해요? 다 그걸 이런 대중교통이든 아니면 이런 걸 이용해서 서울로 온다는 거죠. 예, 서울로 일자리를. 결국은 서울의 배드타운 내 역할밖에 못한다는 것이 지금 신도시의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양질의 일자리가 확충이 안 되면 또 똑같은 그런 과거의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양질의 일자리가 확충이 돼서 자족 도시로 과연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게 지금 하나의 관건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서울에서 뭐 파주, 운정은 저쪽 서울의 끝쪽이지만 지금 여기 남양주, 왕숙이나 송파, 위례, 하남, 교산이 가깝잖아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입지는 훨씬 좋아요. 여기 과천도 그렇고 훨씬 입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뭔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교통망, 광역교통망, 편리한 광역교통망과 그리고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들어와야지 3기 신도시 역할을 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서울의 수요를 과연 분산시킬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약간의 일부의 그 미미한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별로 그렇게 크게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의 수요는 서울에 존재하는 거지 이 경기도에 존재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경기도에 만약에 직장이 있다면 그분들은 경기도에 살고 싶어 하는 거고 서울에 직장이 있다면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수요는 서울의 공급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서울에 직장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다니는 거 별로 원치 않죠, 사람들? 예. 경기도에 직장이 있으면 서울에서 다니는 거 원치 않죠? 경기도 직장이 있으면 어디서 다녀요? 경기도에서 다녀야죠. 예. 그래서 교통망이 확충이 된다고 해도 만약에 서울에 직장이 있다면 여건만 된다면 이 직장과 가까운 곳에 사람들은 머무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서초동하고 사당동하고의 그 아파트 가격을 지금 표시를 한 건데요. 서로 길만 건너면은 하나는 사당동이고 하나는 방배동입니다. 그런데 집값이 3억 이상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길 건너인데 같은 생활권이라고 어떻게 볼 수 있는데 왜 차이가 나요? 같아야지. 그거는 바로 생활권이 틀려요. 생활권이. 사실은 서초동은 어디예요? 방배동은 서초구고요. 그리고 사당동은요. 동작구죠. 예, 구가 틀려 서로 생활권이 틀리다는 겁니다. 이렇게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집값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3기 신도시가 아무리 가깝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느 정도 이 서울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작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또 하나 3기 신도시는요.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뭐 토지 보상해서 이게 나중에 입주하려면 최소한 7년이에요. 예, 7년이나 걸리는 거기 때문에 아직도 멀었다. 예, 그리고 풀리는 보상금 여기서 이런 것들이 서울 및 이 경기 인접 지역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서 이것들이 다시 부동산 시장의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정부의 공급 대책은 과거와 같이 오히려 서울 집값 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작용을 또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 그 내년 시장을 보는 현명한 투자의 마인드는요. 수요는 많은데 수요는 계속 어떤지 어떻게든지
서울에 뭔가를 하나 구입해 놓고 싶어 하는데 공급이 막혀 있거든요. 서울은 지금. 왜냐하면 서울에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의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어요. 거의 80% 가까이 이 공급 물량을 차지하고 있는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서울에 그런 것들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몇 년 있으면은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서울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개발 지역들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옛날 지지부진 개발 안 되다가 막 개발해서 가격이 막 30평대가 10억이 넘어가고 이런 지금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그런 재개발 지역들이 뭔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지금 많이 올랐어. 너무 많이 올랐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은 도심을 개발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화두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 비싸 지금 가격이.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재개발에서 지금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해제된 지역들이 지금 다시 움직이거든요. 그런 지역에 먼저 선점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고 정부의 핵심 정책. 과연 지금 정부에서 서울이면 서울시겠죠. 서울시에서 서울을 다 개발 방향을 세우니까 이 부산은 부산광역시장입니다. 자, 이런 정부의 핵심 정책이 과연 뭐냐. 그리고 반드시 진행해야 될 것. 어떻게든지 없어지지 않고 진행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미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점하자는 겁니다. 선점. 미리 들어가야지 남들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 그거는 남들 좋은 일만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선점하자는 거고요. 남들과 반박자 빠른 결정을 내려라. 자, 우리는 항상 부동산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은요. 생각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막상 투자할 그 타이밍을 놓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생각은 신중하게 많이 하되 결정은 과감하게 빨리 신속하게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제 내년이 새해가.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거를 잘 보시고요. 제 말이 맞는지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새해에는 남들과 다른 재테크를 잘 할 수 있는 아무리 어려워도 이익을 내는 분들은 항상 이익을 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현명한 사람은 앉아서 손해본 것을 한탄만 하지 않고 그 즐겁게 그 손해를 회복할 방법을 찾는다. 자, 이거 뭐냐? 이게 부동산에 똑같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손절매란 얘기 하죠. 부동산에서. 어디다 투자를 했는데 야, 이거 보니까 안 올라. 여기 잘못했네. 그런데 이걸 손해보고 팔려니까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계속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매도를 하고요. 그 이익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다른 곳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게 부동산도 원칙입니다. 이 말하고 똑같죠? 이게 유명한 그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말이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시청자분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나쁜 시장도 좋게 보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